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해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물결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합류를 할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 총선에 임박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퇴진론이 그 당내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퇴진론이 나올 수 있지. 아니면 적어도 탈당해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책임을 묻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수위는 좀 다르겠지만 그쪽에서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려는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수 대표님. 현역 의원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성동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했고 자 이런 상황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남짓 됐는데 퇴진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퇴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6개월 동안 만약 여야의 협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협치의 정신을 계속 살려서 대화의 정치를 했으면 저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을 거고요. 지지율도 20%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대통령 여당을 포함한 이쪽은 계속 사정정국과 같은 형식으로 계속 뭔가 고소고발해 나가고 또 일부 이 유권자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쪽은 격렬하게 싸우고 이게 양당의 대결 정치로 집권당이 무너지면 야당이 이익을 보고 야당이 문제가 되면 집권당이 한 번 더 연장되는 이런 식의 양당의 시소와 협치가 사라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냥 그 유권자의 원론적인 이야기로서 대통령의 탄핵은 아니라 퇴진이라면 일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이고 이게 선거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서 저렇게 이제 꺼낸다면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는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너무 정쟁으로 하는 쪽도 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적대화하고 적을 상대를 이렇게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선멸을 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언제든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강화문에서 5만 10만이 모여서 국회의원들끼리 다 나와서 퇴진 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결 정치가 되면 항상 재현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 의원님 지금 김도수 대표가 이제 유권자의 원론적 얘기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안민석 의원도 뭐 이번 국감 끝나면은 김용민 의원 뭐 의견에 동조를 하고 나도 광장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민주당 내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동조하는 이런 움직임 앞으로 좀 거세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좀?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김 의원이 이렇게 나간 건 이건 아마 독자적인 행동인 것 같고요. 사실 국회의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이고 대의기관이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정당의 적어도 지도부 정도에는 상의나 협의나 적어도 아니면은 그 전 단계의 통보 정도라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원고를 사전 검열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뜻에서 나가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정도는 협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독자적인 행동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당내에서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지지율에 나타나듯이 국민의 70%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건
그건 뭐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려면은 일단은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차로 봤을 때 대통령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인사로도 그렇고요. 김문수 지금 위원장의 인사도 그렇지만 사실 뭐 마음에 안 드는 인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뭐 저기 뭡니까 전문건설공제 이사장으로 된 분 있잖아요. 이은재 씨 같은 분은 정말 모든 국민들의 혐오감을 받는 분인데 또 덜커덕 사실상 대통령실이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책은 정책대로 지금 불안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죠. 뭐. 탄핵 사유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그건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또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탄핵의 사유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역 그것도 야당의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공개된 자리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건 일단 지금 나가도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발언 중에 일부 인사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좀 정정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제기되는 뭐 김용민 의원 통해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거의 당시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퇴진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게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소위 그 모 방송사의 가짜 뉴스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로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정부가 한번 흔들렸죠. 크게 흔들려서 정말 엎어질 뻔한 상황까지, 비슷한 상황까지 갔었고, 지난 박근혜 정부도 출범과 거의 동시에 그때 보니까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본부가 결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약점을 잡히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부풀리거나 뭐 다른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첨가가 되면서 이렇게 증폭시켜서 결국엔 퇴진까지 몰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승리와 거의 동시에 퇴진을 준비하는 뭐 모임 내지는 조직의 활동이 개시된 것 같고요. 제가 광화문 쪽을 한 두세 달 전쯤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뭐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 또 이제 본격적으로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욱 잘 해야 되는 거죠.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에 성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 세력들이 이제 내후년 막 약 1년 6개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다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또 뭐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자신감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 사유를 찾거나 아니면 영 못 찾으면 뭐 없는 탄핵 사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를 잘 안 하고 협치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럼 5년 전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땠나요? 그때는 상대 진영을 적폐로 규정하고 그야말로 적폐몰이를 했어요. 그때는 뭐 거의 씨를 말릴 분위기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다고 그러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쪽에서
문재인 정부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어떤 정치 세력에 몸담고 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그 본인들이 상대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뒤집었던 그걸 전복시켰던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아직도 많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또 그랬거든요. 아마 총선이 다가오면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김용민 의원이 김용남은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김용민 네. 의원이 또 그랬거든요. 그 총선이 다가오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론 얘기가 나올 거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니 그리고 과거에 보면 네. 퇴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면 여당 쪽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적은 있었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민주당 쪽의 요구로 탈당을 한 적이 있고 제 기억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치루어지는 총선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 네.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아마 머릿속에서만 그려지고 있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규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김용민 글쎄, 의원의 독자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글쎄 뭐 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풍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금방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 즈음해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요. 그 당시에 출마를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않겠어요. 네. 253개 이제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국힘당 후보로 나서거나 국힘당에 가깝다고 이제 후보로 독자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내거냐 안 거느냐를 보면 그냥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건다.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또는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걸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뭐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되면 국민들 눈에 그냥 탁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선거 때 우리가 이제 내후년 초가 되면은 그냥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 패널들 얘기를 좀 정확을 해보면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민 의원이 뭐 집회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부분은 김용민 의원의 현재까지는 뭐 본인 생각인 걸로 그렇게 좀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